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개 종목들을 전문가들에게 반드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되는지 의견을 물은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튀어오른 종목 혹은 개별 재료 안고 있는 그런 종목들 6개로 압축했고요. 지금부터 산다 안 산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종목부터 알아봅니다. 두산 퓨얼셀, 과연 현 구간에서 매수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수소차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좋았고 현대차가 북미에서 수소 물류 운송 공급망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한 게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데요. 자, 팻말이 준비되셨다면 두 분 지금 자리에서 들어주실까요? 보여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산다, 이성웅 차장님은 안 산다였는데요. 산다 쪽부터 한번 의견 체크해 볼게요. 본부장님, 두산 퓨얼셀은 어떤 매력 때문에 지금 자리 사시는 겁니까? 네,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네. 이제 거래가 많이 붙었습니다. 전일 거래 대비해서 2000% 정도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기업은 아니지만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거래가 많이 붙었다라는 것은 메이저의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수소 쪽에 대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수소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다만 이제 주가 흐름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후속으로 만들어질까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수소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그리고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 퓨얼셀 관련되어 있는 연료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SOFC 쪽으로도 지금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련돼서 미코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었던 수소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이 SOFC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까지도 추후에는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혹시나 제 화면이 보이면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 뭐 제가 차트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가 이 추세대를 상방으로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 2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종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3000% 정도 나올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돌려세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이 두산 퓨얼셀은 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올해 쉬었다. 또한 기술적으로 보면 저항선을 이제 막 뚫고 올라갔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성웅 차장님은 약간 좀 다른 의견이세요. 근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퓨어셀은 우선주도 거의 가격 상한체를 1룹이, 2룹이 다 돌파하고 있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나쁘진 않습니다. 오르는 부분도 수소 쪽 얘기 나와주면서 긍정적 모멘텀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도하게 좀 올랐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은 어떤 그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순이익 쪽으로 봤을 때도 이 적자가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두산 퓨얼셀의 이런 좀 오늘 이슈에 의한 급등의 어떤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오후장 지금 현재는 낙폭을 지금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추후에 거래량과 함께 이 두산 퓨얼셀의 주가가 제 생각에도 좀 약간 얌전해졌을 때 한번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소 쪽도 얘기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의한 수급이 좀 많이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장 지금 두산 퓨얼셀이 수소 전기차, 수소 버스 이쪽에 의한 실적이 바로 잡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보다도 두산 퓨얼셀 그리고 앞서서 전기차, 전기버스에 대한 시장 자체가 실적으로 잡히는 그런 기간일 때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전에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로 봤을 때도 마냥 기대감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은 참고할 만한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산다 안 산다 첫 번째 두산 퓨어셀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보시죠. 저희가 어제는 이 시간을 통해서 SK 하이닉스 점검을 했었는데요. 출연자 두 분이 모두 안 산다였었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수님이라면 삼성전자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밸류체인상에서 네. 엔비디아와의 상관관계가 다소 옅어짓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엔비디아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낙수효과라고 할까요? 과거의 동반자였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삼성전자의 과연 지위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도 약간은 글쎄요, 주식 방송하면서 삼성전자를 보수적으로 보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 뭐 기업의 고유한 영역이지만 또 수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쵸. 따라서 내실을 다지는 삼성전자를 좀 더 기대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현구관에서에 대한 의견이라는 점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열어볼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분은 모두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교수님을 좀 따돌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가 이 D램 쪽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지금 HBM 쪽에 대해서는 뒤처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쪽에 대한 실적 상향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2분기 때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어떤 식으로 내놓던 간에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따라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이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캐파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캐파를 이용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갤럭시 S24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 그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역성장을 지속해서 해오다가 올해부터 실제로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매출단에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수급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더 매수를 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 비슷한 형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성우 차장께 그럼 바톤을 좀 넘겨볼까요? 삼성전자는요, 사실 초격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글로벌 이 영역 중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AI에 약간 밀렸다. HBM은 SK하이닉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초격자로서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주자가 됐는데 물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능성은 있죠. 앞으로 잘 될 거니까. 하지만 너무나 먼 미래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사실 먼 미래라기보다도 어떤 후발주자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뛰어들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 내일 실적 발표 나오면서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어떤 수급적인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엔비디아가 만약 SK하이닉스와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엔비디아의 사업의 특성상 여러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특성에 대한 맞는 고객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이 이제 HBM 쪽에서 후발주자로 하긴 했지만 어떤 SK하이닉스의 HBM에 뛰어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면은 엔비디아도 쉽게 고객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보다도 앞서서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분기 뭐 영업이익 제가 또 2022년 이후에 최대 이제 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보일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이 디램과 이런 랜드 쪽에서의 메모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받쳐준 상태에서 이런 HBM의 고성능 이 반도체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 오히려 지금 저는 그 SK하이닉스보다도 저는 삼성전자가 들어가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이 매출의 거의 95% 이상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 뭐 DS 부분 쪽에서의 매출이 많긴 하지만 다른 여러 영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새로운 어떤 수장 같은 경우에도 HBM 쪽에서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들어가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두 분 모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일치되었고요. 뭐 SK하이닉스보다는 현구간 매수가 조금 더 편안한 자리인 건 확실하다라는 게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기술 한번 볼게요.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참여 소식을 전한 우리기술이 장 초반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지금은 윗꼬리를 좀 달았네요. 연속성을 기대한다면 매수 괜찮을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은 다시 한번 엇갈립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안 산다 쪽의 의견인데요. 볼게요. AI가 주도하는 시장인데 이 ASMR이 또 관련성이 있어서 앞으로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죠. 저도 원전 관련 쪽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하기가 좀 어렵다. 네. 이런 의견이고 눌림을 잘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산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설치해서 앞으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전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오늘도 SDN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도 추후에 체코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 이번 7월에 결과물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우리나라가 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내용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기술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대 로템을 통해 가지고 매출도 지금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쪽과 방산 쪽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매수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 이후에는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안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 산다. 그러니까 추세는 살아있지만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성훈 차장님, 오히려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글쎄, 뭐 장 초반에 2,200원까지 올라갔으면은 저도 안 산다라는 의견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상승폭을 많이 축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2,075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좀 멈춰준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 기술 뭐 원전 쪽 얘기가 어떤 모멘텀이 됐긴 했지만 뭐 방산, 원전, 뭐 철도 여러 또 이제 SOC, 뭐 IT 쪽 여러 사업 부분 쪽에서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한쪽에서의 쏠림이 아니라 여러 사업 부분들이 이제 잔고에 대한 수주 잔고가 지금 골고루 좀 잘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우리 기술 어떤 그 뭐 적자 이런 부분도 탈피하면서 몇 년 동안 흑자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본업에 대한 사업 부분의 안정성과 그리고 이제 SMR 같은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만 더 모아진다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원래 한 5월 초 정도에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 기술의 목표 주가를 2,000원까지는 제시했는데 주가 급격하게 올라간 다음에 지금 신규는 제시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요 SML 쪽에서의 모멘텀이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기술에 대한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일단 안 산다의 의견이었던 이재규 본부장님은 단기적으로 오늘 자리에 대한 의견이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죠.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알테오젠 체크해 봐야겠죠. 기술력이 오늘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최근에 HLB 급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나름 견조했었거든요. 이재규 본부장님 투자 포인트는요? 네, 지금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제형 변경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이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머크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SC 제형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부각이 됐다라기보다는 실패를 하면서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형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형 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랫폼 기술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쪽에 관련돼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크사가 이번에 알테오젠 쪽에 대한 제형 변경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뭐 최근 HLB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의 주가 흐름, 올해 들어서의 주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2024년도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뒤늦게 이제 기관이 따라붙고 있는 모습인데 5월 말에 이제 아스코라는 모멘텀도 있고요. 추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ECB에서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HLB 사태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과 아스코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기술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알테오젠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추가 상승 여력 있다, 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성훈 차장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역시 알테오젠 기술 없으면 머크는 기트가 안 되는 건가요? 약간 반사이익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이제 HLB 쪽에서의 사태를 봤을 때도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주나 이쪽으로 뭐 들어가야 되는 부분 맞긴 하지만 알테오의 뭐 기술이나 또 이제 뭐 PR 주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인 이슈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9월달에 임상 3상이 좀 종료가 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어떤 이 제약 개발사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 이 피아 주사 쪽에서의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뭐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알테오젠의 저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긍정적으로 이슈로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이 올해 또 이제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차례대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쏠림에 있는 제품을 뭐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군에 대한 부분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HLB 사태를 봤을 때도 이런 좀 제약 바이오 안에서 슬림했을 때 알테오젠이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은 두 분 모두 현 시점에서 매수 괜찮다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오늘 페인트 관련주들 흐름이 좋아요. 삼화, 노루, 조광 모두 강세인데요. 유독 강한 삼화 페인트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네요. 현구간 매수 매력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모두 안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교수님 왜 웃으셨어요? 제가 사실 네. 이 살려고 페인트는 하셨어요? 최근에 좀 관심이 없었는데 네. 오늘 좀 급등을 해갖고
좀 궁금했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의견을 좀 주실지.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보셔가지고 제가 약간 제가 궁금했었는데 부정적으로 보시긴다기에 약간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재규 본부장께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좀 가파르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현재가 기준으로도 2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뭐 한 번 정도 들어가 볼 만하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매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마 페인트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성 페인트나 수성 페인트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실질적으로 이 페인트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인트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모멘텀으로 붙어서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는 있지만 주가의 성장성 자체는 좀 결여되어 있다. 결여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좀 극단적인 것 같고 주가의 성장성이 좀 적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해질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페인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것을 따져봤을 때는 또 꼭 그런 독자적인 모멘텀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기가 3월 달입니다. 3월 달 고점대까지 올라왔다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이라든지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조정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급등했지만 지난 3월 달 가격에 거의 접근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시총이 한 3천억이 좀 안 되는 회사이니까요. 자, 이성훈 차장은 어떤 의견이시죠? 글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마 페인트도 그렇고 이 어떤 지금 페인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본업입 말고 다른 어떤 신사업 쪽에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본업에 대한 부분이 잘 된 이후에 신사업에 뭐 진출하는 거는 좋지만은 본업에 다른 쪽 산업에 좀 진출하는 부분은 좀 위험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뭐 비용이나 또 이제 실적으로 또 이제 가져오는 시기도 불분명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이 사마 페인트의 어떤 뭐 급등에 의한 추격 매수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부채 비율도 어떤 100% 안에 있고 유보율도 봤을 때는 2000%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단순 이슈로 인한 어떤 급등에 대한 부분의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마 페인트는 모두 안 산다의 의견 일치됐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남겨두고 있죠. LS그룹주 이야기를 교수님 저희 뭐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S 했다가 뭐 다음 날은 또 뭐였죠? 뭐 지주회사 했다가 일렉트릭 했다가 쭉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LS가 이렇게 매일 화제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급등하는 이런 장에서 너무 전선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약간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은 이 LS 에코에너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자 산다 안 산다 팻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엇갈렸네요. 그럼 먼저 이성훈 차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LS 이제 해적 케이블이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 전선과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뭐 색깔부터가 좀 틀리잖아요. 그리고 일반 전선 대비해서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LS 에코에너지에 대한 어떤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부분인 약간의 좀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뭐 전선주도 괜찮은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이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봤을 때도 몇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LS 그룹
안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LS 에코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률이나 또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으로 좀 흐름을 좀 계속 갖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저는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현재 가격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급등이라고 하지만은 그 전에도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큰 흐름이 없지 뭐 낙폭이 있었던 것도 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 산다의 의견을 주신 이재규 본부장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일지 궁금한데요. 내용 들어볼까요? 이거를 매수를 할 수 있나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주가가 7,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42,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의 큰 트렌드 자체가 뭐 HBM 쪽이 작년에 강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부여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구리 가격이 또 한 번 올라간다라는 내용들, 뭐 6월 달과 8월 달 사이에 라니냐가 지속이 되면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가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 흐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시장에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 상승분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1조 2천억, 3천억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6년도에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400억대입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수주와 더 많은 성과를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당장에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되는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는 저는 안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이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급등한 종목들은 대부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자, 오늘 이재규 본부장이 산다라고 했던 두산 피어스의 삼성전자, 알테오젠 중에서 자, 탑 오브 탑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가 미리 한번 받아봤습니다. 알테오젠이네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이번에 너무 좀 기특하게도 잘해줬어요. 그 HLB가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알테오젠이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지지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형 변경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 수출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나 매출이 늘어나면서 추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아스코에 있는 부분들, 아스코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좀 약해요.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 매번 있기 때문에 그 이슈만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의 순매수가 좋고요.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좋기 때문에 전 여기서는 좀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만 8,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가격 아래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탑 오브 탑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기특하다라는 표현도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성웅 차장님이 산다고 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탑 종목을 꼽아볼게요. 4종목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우리기술, 그리고 알테오젠, LS 에코에너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탑 오브 탑은 바로 LS 에코에너지로 선택이 됐네요. 자, 가격 전략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매수가보다도 저는 이제 목표 주가 뭐 한 4만 5천 원, 6천 원 정도까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고가, 그러니까 급등을 했을 때 이 신고가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신고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신고가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신고가가 기록한 부분인 매수 신호. 근데 그
거에 대한 전제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의 시장 트렌드 그리고 실적에 어떤 기반한 기업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었던 급등하는 어떤 종목들 중에서 물론 이제 모멘텀이 있으니까 올라가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받쳐준 상태에서 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은 저는 매수 관점은 과감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서서 삼성전자처럼 어떤 중장기적으로 또 이제 싼 가격에 좀 매수 관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LS 에코에너지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단기적인 어떤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LS 에코에너지 같은 지금 현재 구조가 적당하지 네.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의 탑 오브 탑은 LS 에코에너지였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오후장에도 또한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성훈 차장의 시장 한마디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이성훈 차장께서는 이벤트 전에 경계 심리가 있다. 약간 좀 보수적인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지금 시장 오늘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번 주에 봤을 때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제한적으로 갖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뭐 또 FMC 여러 가지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반도체, 조선 이런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 모멘텀이나 어떤 이벤트가 끝났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우리의 도움을 주기 위한 시장 한마디도 보시죠. 외국인 수급 약세, 관망세 두 분의 내용이 얼추 비슷한데요. 뭐 전략으로 이어가면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매도가 되면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매도를 많이 했는데도 고객 예탁금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안 하는 것처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시장은 아니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겁먹을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한 30분 사이에 양지수가 상승 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